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마천 사기 세가 중에서 제태공 세가의 강태공의 후예였던 환공이 죽고 그의 아들 5명이 서로 다퉈가면서 제후의 자리를 두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회공이 제후에 오른 지 10년째 되는 해 이야기부터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공이 제후에 오른 지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기원전 599년입니다. 제나라의 황공의 아들 회공이 죽자 그의 아들 경공, 무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경공이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였던 회공 때 최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최저는 회공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공이 죽자 고씨, 국씨 이 두 성씨의 가문은 최저의 핍박을 받을까 두려워가지고 최저를 제나라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최저는 위나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최저는 나중에 회공의 증손자가 되는 장공을 임금의 자리에 올렸다가 다시 시해한 사람입니다. 이 최저에 대한 이야기는 뒤편에서 제가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공이 죽고 경공이 제후가 되었을 기원전 598년대입니다. 자, 이때는 초나라의 장왕이 춘추 패자가 되어서 베풀 진자를 쓰는 진나라를 정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옆에 있는 정나라까지 정벌을 해서 패자로서 초나라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제나라의 경공을 보살피던 방추보와 또 나아갈 진자를 쓰는 이웃나라 진나라의 장수 각극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이 방추보와 각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나라의 장수였던 각극이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을 제나라와 진나라세의 정치와 외교 상황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각극과 방추보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나라 경공 6년 기원전 593년 진나라에서 꼽추인 각극이 사자로서 제나라에 오게 됩니다. 이때 제나라의 경공의 어머니가 진나라에서 사신으로 온 각극의 꼽추 등을 보고 아주 크게 비웃습니다. 이때 각극이 제나라 임금의 모친이 자기를 비웃자 거기에 대한 심한 모멸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황하를 건너면서 내가 이 치욕을 갚지 않으면 2번 다시 내 이 황하를 건너오지 않겠다.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핸디캡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각극이 제나라 경공의 어머니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나라에 돌아온 각극은 자기의 군주에게 당장 제가 제나라를 정벌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지만 진나라의 제후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각극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나라에서도 진나라에 사자를 보내게 됐는데 제나라의 사자가 당도하자 4명이나 되는 제나라 사자를 각극이 잡아서 황하강 안쪽에서 모두 죽여버리고 자기의 분노를 해소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진나라는 제나라를 공격했고 또 이 당시 제나라의 공자 중에 강을 진나라의 볼모로 잡아가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진나라의 군사를 물리게 됩니다. 경공 1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제나라가 노나라와 위나라 이웃 국가를 공격을 합니다. 이때 노나라와 위나라는 진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진나라의 각극이 이번에 또 적극적으로 노나라와 위나라의 지원에 나서서 두 나라를 구하고 제나라를 정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진나라와 제나라가
국경 지역에서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나라의 신하였던 방추보는 참승이 되어가지고 제나라 제후 경공을 호위하면서 마차의 오른쪽에 앉게 됩니다. 마차의 오른쪽에 앉는다라는 것은 참승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마차의 왼쪽에는 제후가 앉게 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와 진전 전쟁을 대치를 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제나라의 경공에 자기 군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진나라를 박살내고 나서 잔치를 벌려서 배불리 먹도록 하자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싸움이 탁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진나라의 장수였던 각극은 날아온 제나라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격하다 말고 각극이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각극을 모시던 전차를 몰던 운전병이죠. 지금 말하자면 이 병사가 각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돌격을 하다가 이미 화살을 2대나 맞았는데 혹시라도 우리 진나라 군사들이 두려워할까봐 아프다고 말도 않고 저는 참았습니다. 그러니 각극 당신 장군님께서도 조금 참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화살을 맞고서 돌아서서 들어가려다 자기의 운전병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된 각극은 자기의 신체적 결함을 어떤 자존감을 상처를 받았던 그런 각극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존심이 또 있었는지 각극은 다시 그 수레에 올라서 직접 싸움을 재개합니다. 이때 싸움에서 제나라가 점점 더 불리하게 전개되자 경공이 적군에게 혹시라도 사로잡히게 될까봐 걱정한 방추보가 참승의 자리에서 제나라의 경공과 함께 자리를 받고 앉고 또 옷마저도 서로 받고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차를 몰아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급하게 이동하다가 결국 이 마차가 나무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진나라의 한 부장이 제나라 왕의 마차에 쫓아와가지고 경공이 탄 수레 앞에서 딱 서가지고 제나라의 경공을 생포하겠다는 말을 하니까 이 당시 옆에 있던 방추보는 참승의 옷으로 가장하고 자기 자리하고 바꿔 앉아있는 경공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북에 참승, 당장 너 마차에서 내려서 가서 물 좀 갖고 와 라고 경공을 수레에서 내리게 한 다음에 물 기르러 가라 라고 시켜서 결국 경공이 도망쳐서 제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공의 그 참승이었던 방추보가 시략을 꾸며가지고 자기의 군주를 위협에서부터 도망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자, 얼마 후에 진나라의 장수였던 각극이 제나라의 경공을 위장시켜가지고 도망가게 만드는 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방추보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때 방추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각극에게 나의 죽음을 불사하고 나의 군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충성을 다했는데도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훗날 어느 누가 자기 목숨까지 다 바쳐가면서 자기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진나라의 입장에서도 진나라 군주와 진나라 신하인 각극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만약 각극이 그런 말을 하는 방추보를 죽인다면 역지사지로 진나라에서도 제후가 위험에 닥쳤을 때 그 신하들 중에서 아무도 군주를 대신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이니까 각극이 방추보를 용서를 하고 방면 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방추보는 제나라로 살아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진나라 군대는 이 후퇴에서 퇴각하고 있는 제나라 군대를 추격해가지고 마륵이라는 지역까지 뒤쫓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도망갔던 제나라의 경공이 귀한 보물을 준비해가지고 바치면서 화해를 청하게 됩니다. 이때 각극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오히려 제나라의 경공에게 당신의 어머니, 옛날에 나를 꼽추등이다 해가지고 비웃었던 당신의 어머니를 인질로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제나라 사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군주, 제나라 군주의 모친이신데 제나라의 군주의 모친이라면 응당 진나라의 군주의 모친과도 같은 동급인데 아니 각각이라는 당신 장군 어떻게 그렇게 감히 인질로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군께서 노나라와의 위나라를 구하겠다는 어떤 의로움을 내세워가지고 우리 제나라를 정벌하겠다고 나오더니 이제 와서 보니 당신이 그렇게 나선 것이 결국은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한 행위로밖에 안 보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장군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빠른 소리를 합니다. 사실 정당한 소리죠. 이 소리를 들은 각각은 그제서야 자기 내면의 어떤 분노와 화를 깨우치게 되고 제나라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제나라로 하여금 노나라와 위나라에서 빼앗았던 땅을 돌려주게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후에 제나라의 경공은 7년 동안 제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서 다른 제국들과도 평화롭게 지냈다가 재위한 지 17년 만인 기원전 582년에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영공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나라의 환공의 손자였던 경공에 대한 이야기 중에 수행하던 방추보, 또 적대시 국가였던 진나라의 장수 각각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영공에 이어서 제나라의 장공 임금까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다음 이야기는 제나라의 군주를 세우고 또 그 군주를 죽이기도 한 신하였던 최저와 이러한 최저를 지켜본 재상 안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왼편 저희 사진 눌러서 구독 신청해 주시고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 재생 목록에 보시면 사마천 사기 본기도 있고 또 재생 목록 중에 사마천 사기 세가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을 쭉 이어 보시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